네, 안녕하십니까. 최동일 교수입니다. 오늘 11월 26일 목요일 강의거든요. 어제 제가 플라토에다 급하게 또 안내 한번 드렸다, 그죠? 그래서, 어, 26일 강의를요, 영상 강의로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기말고사 때 좀 여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만약에 휴강을 하고 다시 보강 일정을 잡으면 결국 12월 셋째 주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실기 과목이라서 이론 과목도 여러분 준비하기 힘든데 그죠? 실기 과목은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자료를 준비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올리고 이걸로 이제 11월 26일 날 목요일 날 출결은 이걸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과제를 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과제 제출은 없어요. 제출은 없고 기말고사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각자 연습을 하셔야 되는, 물론 연습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제 제출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영상을 찍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좀 바라진 않고 여러분들이 꼭 그 다음 주가 이제 12월 7, 8, 9, 10일 날이다, 그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구나, 그죠? 연습할 수 있는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연습해서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파월과 바이올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영상을 많이 찾아보니까 저희가 1학기 때 이 파월에 관련된 과제도 나갔었고 영상도 나갔었어요. 그죠? 다만 이 파월과 바이올레이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이 영상 참 괜찮다 싶어서 하나 준비했고 다른 하나는 그 심판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 영상을 준비했는데 심판이 교사라 생각하시고 플레이어들 또는 벤치에 있는 감독들은 학생이나 또는 다른 학교 선생님, 다른 학생들,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나가면 그런 것도 많고 또는 교내 체육대회 할 때 뭐 일반 선생님, 일반 선생님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심판을 보는 건 본인들이 되는 거예요, 주체자가. 그때 이제 여러 사건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보통 제일 잘 하는 말이 진 팀에서는 심판 때문에 졌다. 이긴 팀은 심판 때문에 이겼단 말 절대로 안 해요. 진 팀이 꼭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가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만들어졌거나 또 심판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하나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영상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좀 바꿔서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영상 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짐으로 해서 여러분이 학교 현장 갔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예, 11월 26일 목요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챕터는요, 파월과 바이올레이션의 차이에 대한 영상인데요. 일단 영상에서 제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판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하나 또 차트를 준비했었는데, 제가 영상이 있다 보니까 풀 영상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는데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제가 빠지고 풀 영상으로 지금 올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파울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워킹 바이올레이션과 그다음 더블 드리블 그다음에 3초 룰, 그다음 하프코트 룰. 하프코트 룰은 초등학교는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하프코트 8초 안에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룰을 좀 모르시는 분들 맞아요. 골밑 3세칸. 이런 정도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격자 파울, 오펜스 파울. 뭐 그런 정도는 좀 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 잠깐 드렸는데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요. 내가 했던 경기 중에 내가 했던 행위가 파울인지 아닌지를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통 제가 강의를 나가거나 특강을 나가서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 심판을 보실 때는 먼저 학생들에게 파울과 바이올레이션의 차이를 수시로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 파울일 때는 심판이 주먹을 들고요. 시그널을 이렇게 해서 주먹을 들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저건 파울이구나. 예를 들어서 나는 몸이 부딪혔는데 파울이 아니냐고 휘슬이 울렸어요. 또 심판이 갑자기 손바닥을 딱 보여요. 그러면은 파울이 아니라 뭐 거기서 공격수가 드리블 치고 다 라인을 밟았다든지 아니면 워킹을 했다든지 어떤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콜이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를
학생들이 알아야 돼요. 선생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팀 경기할 때 그것만 기억해라. 심판이 주먹을 들었을 때와 손바닥을 들었을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죠? 자, 그래서 파울과 바이올레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가 또 한번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학교에 가셔가지고요. 다른 종목들은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는 시그널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농구 수업이니까요. 학생들한테 주먹이냐, 손바닥이냐,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도 해놓고 선생님이 심판을 볼 때 휘슬을 울려서 시그널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먹이다, 손바닥이다. 주먹이면 파울, 손바닥이면 바이올레이션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심판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농구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어서일 텐데요. 농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이며 많은 사람들이 농구 경기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경기장이나 TV 중계 등을 통해 관람을 즐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너무 간단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농구 기본 규칙 중 파울과 바이올레이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현재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 중 많은 종목이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농구 또한 캐나다 출신인 네이스미스에 의해 고안되었고 미국에서 체계화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구 경기에 사용되는 용어는 대부분이 영어가 외래어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oul, violation 이라는 발음 대신 우리말 표기대로 파울, 바이올레이션이라고 발음하겠습니다. 파울은 우리말로 반칙 또는 규칙 위반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바이올레이션은 위반, 침해, 위법 등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의미로 들리고 둘 다 규칙 위반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농구에서 이 두 용어는 명백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울은 신체 접촉을 통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신체 접촉 외에 경기와 관련된 비신사적인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구 경기 중에는 개인 간의 신체 접촉 상황에서 벌어지는 퍼스널 파울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데요. 퍼스널 파울에는 푸싱, 홀딩, 하킹, 블로킹, 차징 등이 있고 그 외에 양팀 선수가 동시에 파울을 범하는 더블 파울, 파울을 범한 상황이 의도적이거나 그 행위 정도가 심각한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 그리고 경기 중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이나 스텝의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나 태도가 반복되었을 때 주어지는 테크니컬 파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이올레이션은 파울 외에 워킹, 더블 드리블, 라인 크로스, 아웃볼, 키킹,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 오버타임 등 파울보다는 다소 경미한 규칙 위반을 말합니다. 경기 중 이 두 행위에 대한 벌칙도 각각 다른데요. 파울을 범했을 경우 위반 정도와 의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격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파울을 범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파울을 범한 수가 누적되어 일정 개수가 되면 퇴장이 선언되고 파울을 범한 팀도 전체 선수의 파울 수가 팀 파울로 누적되어 일정 개수가 되면 그때부터 자유투가 상대팀에게 주어지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올레이션은 공격권이 넘어가는 것 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파울과 바이올레이션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츠는 인간의 원초적 공격 본능을 신체 활동을 통해 합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인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정해져 있는 규칙을 무시하거나 어기고 상대 선수나 팀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면 경기 중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기 참가자는 물론 관중들의 비난 또한 면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기 중 파울이나 바이올레이션 등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농구 경기 중 파울과 바이올레이션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갔나요?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규칙을 알고 싶다면 오늘 나온 용어를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등에 각각 검색해서 알아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파트는요, 심판의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여자 프로팀 결승전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판정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던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왜 이걸 준비했냐 그러면은, 심판은 교사고요. 그죠? 감독은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좀 그런 관점으로 좀 역할극을 좀 바꿔서 우리가 한번 좀 봤을 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심판으로서 만약 그 경기를 심판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 학생들 경기 중에 내가 선생님이 심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을 때 또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든 게 잘한 것인가? 아니면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었나? 이런 관점으로 조금 감정이입을 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고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왜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심판을 자주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피구 시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경쟁 구도가 심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어떻게 튀냐 그러면 심판 때문에 졌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초등학교 때 보면 우린 잘했는데 심판 때문에 졌다. 이 판정에 대해서 인정하는 문화를 갖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없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고 올라가니까 그게 그대로 중학교로 올라가서 선생님 축구 수업 농구 수업 하는데 우리 너무 잘했어. 근데 심판이 휘슬 한 번씩 잘못 풀렸어. 근데 심판하는데 욕을 하거나 그 다음부터 선생님들한테 감정으로 막 대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교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가 만약 저 역할이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좋겠다 해서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영상 보고 또 얘기를 할게요. K리그 우승이 확정되는 중요한 경기였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반전은 오히려 신한은행이 근소한 리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쿼터 중반 석연치 않은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3쿼터 6분경 곽주영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순간 어이없는 웃음을 짓는 팀 동료. 파울이 불리기에는 너무 접촉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임단식 감독. 이 판정에 대해 항의를 하다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습니다. 팀의 핵심 빅맨 곽주영이 파울 트러블에 걸린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3쿼터 3분경 또 갑자기 테크니컬 파울을 주면서 임단식 감독을 퇴장시키는 이명석 심판. 언뜻 보기에는 딱히 항의를 하고 있던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였는데요. 임단식 감독과 코치는 격렬히 항의하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심판은 딱히 퇴장 사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훅 안에 있을 수 없고 벤치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자, 상당히 이제 열정. 결국 퇴장을 당하는 임단식 감독. 분위기가 우리은행으로 넘어가고 있던 시점에서 이 판정까지 나오면서 경기는 순식간에 기울기 시작합니다. 접전이었던 경기는 이때부터 우리은행의 일방적 흐름으로 바뀌었고 결국 우리은행은 18점 차로 승리하며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한 쿼터까지 재미있었던 경기가 갑자기 가비지 게임으로 끝나버린 셈이죠. 그리고 문제가 된 건 경기 후 나온 공식 리포트에서 밝힌 퇴장 사유. 이명석 심판은 임단식 감독이 심판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내보내봐라 라고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말했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임단식 감독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욕설을 할 수 있냐면서 자신은 내보내봐라고 한마디만 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정말 욕을 했다면 한국 농구계를 떠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시점에서 심판과 임다식 감독이 눈이 마주친 것으로 보이며 뭐라고 말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나 짧은 한 2초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3번이나 욕을 하기에는 임다식 감독이 래퍼가 아닌 이상 어려 보입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면 당시 더 가까운 심판이 있었는데 더 멀리 있던 이명석 심판만 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영상을 보시면 퇴장 판정을 내리기 전부터 코트를 보지도 않고 계속 감독 쪽으로 걸어오는 것부터가 상당히 수상합니다. 처음부터 퇴장시킬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 시즌부터 여자농구는 피바룰에 따라 운영되었기에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는 각 팀 주장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정규리그 도중에도 계속 거친 항의를 내오던 임다식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나식 감독이 평소에 잘못된 항의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정규리그 우승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에 석연치 않은 퇴장 조치를 내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규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의 무게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였죠. 결국 임나식 감독은 벌금 150만 원의 징계를 받습니다. 욕설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심판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행위에 대한 벌금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명석 심판에게는 징계를 전혀 내리지 않아 더 논란이 되었죠. 그리고 시즌이 끝난 뒤 임단식은 7년간의 감독 생활을 청산하고 자진 사퇴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시점에서 6번의 우승을 이끈 감독이 갑자기 자진 사퇴를 한다는 것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많았습니다. 지나친 항의로 신한은행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기에 경질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심지어 연맹의 눈치를 보느라 이미 찍힌 임단식 감독을 경질했다는 루머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퇴장과 이어서 나온 자진 사퇴, 그리고 아직까지 감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임다식 감독, 여자농구 최고의 명장 중 하나로 인정받는 감독을 우리는 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끔 우리가 이제 교사로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특히 이제 체육 종목은요, 게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게임을 하게 되면 승패가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저기 초등학생들 때부터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아니면 인간 원래 본성이 경쟁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인간이나 동물 자체가.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어떤 경기를 통해서 지고 이기고 결과에 대해서 그게 석연치 않을 경우에는 감정이 표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학교에 있는 체육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이제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좀 힘이 있고 또 권력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은 특히 이런 민감한 상황이 터지면은 주먹 다짐까지도 가고 또는 선생님한테 욕설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교육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판의 판정이 좀 석연치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사실 그 임다식 감독이 되게 명장이에요. 우리 신한은행이 항상 어 계속 우승을 하다가 우리은행이 지금 그 감독님이 저희 한해 두해 선배님이시어서 뭐였지? 이름까 그 감독 그 이제 임다식 감독 그만두고 이제 우리은행이 이제 그때부터 독주하기 시작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경기 내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저도 그 이 농구계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서 아마 많은 일들이 서로 오고 갔을 거란 짐작을 하건데, 그 부분을 떠나서 우리는 지금 수업이니까는 이게 이제 학교 현장으로 왔을 때, 자, 심판이 석연찮은 판정을 내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좀 더 저걸 좀 저런 사태까지 안 끌고 가야 되는 게 심판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무 그 조금 유연성 있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두 번째인데,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심판이 사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은 경기를 본 게 아니라 감독을 보고 있었다는 거는 벌써 감정적인 대립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가 벌써 뭔가 모르게 계속 감정적인 대립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새끼 한번 두고 봐. 너 한번 두고 봐. 뭐 이런 상황에 있다가 팡 터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감독이 경기에 집중해서 좀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감독의 역할인데, 승패가 달려 있다 보니까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심판으로 인해서 자꾸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이 감정이 격한 나머지 심판한테 가서 어떤 어필을 했는데,
뭐 심판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요구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짧은 시간 내에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심판은 그걸 보면서 일단은 어 글쎄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감독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건 맞는데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해서 문제화되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프로는 또 대회고 이러니까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만약 이런 경기에서 학교에서 뭐 배구 농구 결승전을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돼서 선생님이 심판을 봐야 돼.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때는 어 물론 학교 대회이기 때문에 농구 룰처럼 테크니컬 파울을 두 번 더 퇴장시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중단을 시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중단을 시키고 일단 그 해당 감독이나 학생한테 일단 설명을 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라서 그 감정이 있지만은 그 현장에서 교사로서의 어떤 학생들이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감정적인 트러블이 있었을 때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한번 참아야 되고 전체적인 경기를 좀 다운시키면서 학생한테 가서 일단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판을 본 거고 이렇게 콜이 들어간 거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너 테크니컬 팔 한 받았으니까는 한 번 더 그러면 또 테크니컬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되면 경기 전체 흐름이 바뀌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의 역할로서 또는 코치의 역할로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매끄럽게 고민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좀 유순하게 학교 현장에 좀 다가서야 되는 게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가끔 체육 선생님들이 좀 이게 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선생님이 삑 불렀는데 아이씨 파울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하고 뭐 공을 땅에 빵 치고 뭐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첫 타이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선 넘은 심판의 절대 권력이라 되어 있는데 심판은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심판을 보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권력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이들이 사고 나지 않게 경기가 재밌게 원활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조자의 어떤 역할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교육자로서 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얻어야 될 교육적으로 얻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도 선생님들이 항상 머리 넣어두시고 항상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아이들 시합을 많이 해보지만은 어린아이들일수록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우는 아이도 있고요. 공을 집어 던지는 애도 있고요. 경기 끝나서 상대방 가서 뒤에 때리는 애들도 있어요.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물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담담하게 좀 다가서거든요. 그리고 처음엔 되게 화를 냈다가 애들 불러서 감정이 좀 가라앉히면 대화를 좀 많이 해요. 왜 그랬냐? 그리고 너 이런 행동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 풀려요. 풀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워도 하고 이런 과정 거치고 나면은 앞으로 이런 행동들 안 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 경기를 통해서, 어, 내가 만약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대회를 했을 때 심판으로서의 역할이 됐을 때 내가 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 하고 한번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영상은 다 보고 왔고요. 그죠? 기말 시험 배점표는 제가 플라토에 공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번 시간에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아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왼손 레이업이 조금 연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골밑슛도 마찬가지 골밑슛은 이제 그 골 넣는 개수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니까는 그 부분도 좀 연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점프슛하고 3점슛, 자유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슛 자세도 자세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골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몇 개 들어갔느냐가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되니까는 그렇게 좀 아시면 좋고 드리블 레이업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이 꼭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간고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과제를 다 제출하셨잖아요. 근데
다 열어봤어요. 다 열어보고도 보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감동받았던 영상도 있었고, 뭐 우리끼리니까는 이름 뭐 얘기해도 안 되긴 해서, 윤동진 학생 같은 경우는 PPT 애니메이션으로 띄워가지고 이렇게 또 획기적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내내 흐뭇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노력도 기울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총 슛 드리블 패스 세 영역에서 한 영역당 세 개의 그 과제가 있어야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다, 그죠? 근데 그걸 또 이해를 잘못하셔가지고 하나만 보내신 분도 계신데, 그래 매번 그 질문도 들어왔었고요, 설명도 했었고, 그건 PPT로 영상까지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수업에 좀 집중도가 떨어졌나, 그런 생각. 그건 자기가 이제 자기 반성을 해야 될, 자기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적 처리를요, 자료 하나에 2점을 줬어요. 총 9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18점이 된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그 완성도에 대한 부분을 2점에서 20점 만점을 줬거든요. 그 완성도는 다 냈을 때를 얘기하는 거, 총 9개가 다 나왔을 때의 완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9개 다 낸 자료 중에서도 그냥 정말 대충대충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만점을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왜냐 그러면 조금 그래도 과제고 중간고사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어떤 노력도 그런 어떤 고민도 이런 것 없이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학생들 평가할 때도 아마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총 9개다, 그죠? 한 개 2점씩이면은 18점이고, 9개 다 냈을 때 그 완성도에 대해서 플러스 2점에서 20점 만점이다,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 알려줬으면 좋겠고, 지금 리포트도 다 냈는지 모르겠네. 제가 다음 주까지는 리포트까지 다 확인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안 친 사람이 있어요. 글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예, 11월 26일 날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준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2월 첫째 주도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 소수 30분이나 뭐 10분씩 잘라서 5명씩이라도 들어올 수 있으면은 실기에 관련된 수업을 30분, 30분, 30분 나눠서 하는 것도 한 괜찮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월 26일 목요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